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시작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D-1. 이번에 사전 청약을 하는 곳은 3기 신도시 중에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 1535가구, 성남 복정 1지구 1026가구, 의왕 청계 2지구 304가구, 위례 418가구입니다. 사전 청약의 첫 스타트를 끊는 곳이죠. 일단 이번에 사전 청약을 앞두고 무주택자들은 두 가지 큰 고민에 빠졌죠. 먼저 분양가가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다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자면 이번에 나온 사전 청약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단지들입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껴지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분양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집값이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현 시세 대비 집값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전의 시세를 고려해 본다면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 청약에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집값 수준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물론 향후 3, 4년 뒤에 부동산 조정기가 분명 찾아올 겁니다. 집값 수준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수준은 지금의 수준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2년, 3년 더 올라간 시점이라는 고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자면 3층 정도의 높이에서 1층 정도 빠지는 가격으로 떨어지는 것과 10층 정도의 높이에서 1층 정도 빠지는 가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편향적인 자산 구조라는 잔뼈가 굵은 곳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쉽사리 부동산 버블은 오지 않을 겁니다. 분명 부동산 조정기는 오되 거의 광탈이 될 정도로 빠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려도 완만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무서워서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된다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걸 다음에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전 청약은 어차피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책 사업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주택자에게 기회일 수 있죠.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로 나왔다 해서 한 걸음 나아가기보다 미리 두 걸음 물러서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조금은 소심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와는 반대되는 생각이죠. 사전 청약에 꼭 지원을 해서 입주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양가 때문에 망설여진다는 분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이 너무나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내 집 마련에 난항을 만나게 될 거란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이번 사전 청약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이런 입장도 아주 현실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 청약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사전 청약 이후 2년 정도 지나고 본청약 그리고 본청약을 거쳐서 입주하기까지 예상치도 못한 암초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 일단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의 원주민들, 토지 소유자들과의 빠른 협상이 진행되어야 그 땅에 아파트를 질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자칫 지지부진해지게 된다면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청약 입주권을 들고 있는 것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불안감도 듭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일단 3기 신도시에 입주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임대시장에서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느냐죠. 현재 상황으론 전세 가격과 전세 물량이 너무도 불안정해 보여서 당장 내 집을 마련하지 않고는 길거리로 내쫓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초조함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축이나 다주택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망설임 없이 뽑을 수 있는 조커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질지언정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이 부분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임대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자금의 한계도 지금처럼 전세가 상승이나 전세 물량 부족이라면 금방 동이 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런 두 가지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잎이 많으면 바람도 거세지죠. 너무나 많은 생각은 전략이 되지 않고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머릿속에서 해안을 주기보단 머릿속을 헷갈리게 만들죠. 이럴수록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일단 나의 지상과제는 내 집 마련, 그것도 입지가 좋고 잠재성도 좋은 곳에서 둥지를 틀면 되거든요. 사전청약, 여러모로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것 절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이번 사전청약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몇 가지 사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 분양가는 최종 확정이 아니다. 이번에 나온 분양가에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추정 분양가입니다. 저도 분양가를 보면서 아니 왜 확정이 아니고 추정이지? 내심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군요. 이번에 나온 각 지역별 분양가는 본 분양 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 받는 청약은 본 청약이 아니라 사전 청약이죠. 본격 궤도 진입 전에 우주정거장 같은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워밍업을 했다가 본 궤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신 그곳에 탑승할 크루, 그러니까 인원수는 확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추정 분양가는 본 분양에서의 분양가와는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양가는 택집이라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컬러가 달라질 수 있죠. 향후 1년, 2년 뒤에 땅값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 그러니 확정 분양가는 미지수 X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분양이라 급격한 분양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중재가 들어갈 겁니다. 만약 분양가가 부동산 폭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반대로 분양가가 부동산 폭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약간 극단의 경우이지만 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에 기반해서 확정 분양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보상 문제입니다. 초반에 언급해 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속도의 관건은 바로 땅과 직결이 돼 있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땅 위에 지어지기 때문이죠. 부동성, 기본적으로 모바일일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화려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절대로 건물은 단 1mm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토지 보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인천 계양이 62% 정도의 토지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죠. 앞으로 남아있는 38%가 관건인데요. 그래도 인천 계양이 양호한 편은 90% 이상의 농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협상이 그리 큰 난항을 겪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비율과 합해서 평균적으로 50% 정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항한다면 문제가 없을 듯 하지만 자칫 암초를 만나게 된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 청약도 연기되고 입주 시점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결사항전의 의지로 토지 보상이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셋째, 철저한 무주택자 신분 유지입니다. 공공분양은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할 절대값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 신분. 만약 본 청약 당첨 전에 주택을 매수하면 사전 청약 당첨은 그대로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무주택 신분을 철통 보완하셔야 되고요. 대신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민간 분양 아파트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일단 보험으로 사전 청약 당첨시켜놓고 향후 마음에 드는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가 나오면 바로 진격, 도전해서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주택을 매수해버리면 무주택 신분 자체가 즉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전 청약 당첨도 취소,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도 불가, 겹겹의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무주택 신분 잘 유지하시고요. 만약 민간 아파트에 당첨되신다면 사전 청약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됐어도 꾸준히 민간 분양 아파트를 살피시려면 청약 통장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본 청약 때 계약을 하면 통장은 그것으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을 하시려면 어차피 통장은 살아 있어야 되겠죠. 시한부지만 그래도 잘 살려놔서 또 다른 기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거주 요건 충족입니다. 사전 청약 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약 때는 해당 지역에 2년 연속 거주하셔야 해당 지역 거주자로 최종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청약 때 그 지역에 거주했고 그 기간 포함해서 전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본 청약 때 굳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본 청약 때까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끊어서 산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쭉 연속으로 2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청약하시기 전 이 4가지 사실만 유념하신다면 별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아무튼 어떤 도전이든 간에 덜컥 붙어버리는 당첨의 행운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사전 청약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4가지. 첫째, 추정 분양가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보상 문제로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주택 신분 유지는 철저. 왜냐? 본 청약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나머지 민간 분양 아파트도 기회가 오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주 기간은 무조건 본 청약 때까지 2년을 충족시켜라. 마지막 한 방울의 물처럼 마지막 하루의 날도 본 청약 거주 기간에 보탤 수 있을 만큼 당해 거주 기간에 신경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